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는 좀 해주셔야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이른바 법관들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얼마 전에 불거졌죠. 왜냐하면 이제 성향 분류를 해가지고 그 법관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충돌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왜 이런 일들을 벌어지냐라고 알고 봤더니 그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불리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이라고 사실이라면 그걸 밝혀야 된다라고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일반 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 높았었고 예. 그래서 이제 배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상규명위원회까지 꾸려서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결론을 내렸고 또 그 정말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불려진 법원행정처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깡통 컴퓨터. 컴퓨터였다라. 그러니 전임 그 판사가 썼던 제대로 된 컴퓨터를 조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까지 있었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회의란 걸 개최를 했고 그렇죠. 그 판사회의를 개최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행정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인사권, 판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해서 불이익도 주고 실제 중요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일부 이럴 거에는 그런 견제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들이 대표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밑에서도 어떤 사법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자라는 목소리 하나 그리고 자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규명된 게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재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서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고 법관들의 상설회의 회의 자체는 상설화로 하자.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지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네. 불같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예. 저 법관회의, 그러니까 그 법원의 저런 분위기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6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격하게 쌓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쌓인 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OECD 회원 국가 중에 제일 높을 정도로 지금 커져 있고. 그렇죠. 이제는 법원 내에서조차도 예. 또 다소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양승태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이 목미까지 온 거죠. 예.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 정도로 이제 지금 법관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또 일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냥 그렇죠.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고 익명 게시판에. 네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는 듯하게 근데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반쪽 수용이라 그러고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예. 전면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면 거부? 예, 그 어허. 반이라고 할 때 수용한 게 반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걸 수용했다 그러는데 예. 저분이 블랙리스트 사건 난 지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입을 열었거든요. 예. 남은 임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상설화 하더라도 그 상설화는 자신이 떠난 뒤에 가동될 법관회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전면 거부다. 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거부했는데 이거 뭐 가면 거부한 논리가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유라 예. 이병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못 믿어서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 예. 특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특검을 갖다 그나마 수용하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예.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다. 또 은폐하는데도 다 알고 가담했다라고들 많이들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핵심 당사자가 블랙리스트 조사는 이미 했다.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검찰이 다 조사했는데 웬 특검이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 안 하고 똑같다. 예. 왜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법원에? 사실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권력, 예. 그다음에 주로 인사권, 그다음에 전보권 예. 이런 걸 가지고 무기로다가 다스려 왔습니다. 뭘 다스렸느냐? 법관이라는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법과 양심보다 윗사람 눈치,
의해서 재판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인사권을 보고 재판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하면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윗사람 눈치도 보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판결은 무엇일까? 아하. 이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영향을 받아서 그게 순응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판결, 상식에 반하는 판결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근데 멀쩡한 판사가 왜 저는 판결 내리느냐? 사실 그 뒤에는 이 그걸 다스리는 족쇄가 블랙리스트인 거죠. 예. 원래 그 전에 이영훈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인사라면서 예측 가능한, 보통 판사들은 네. 자리에 오게 되면 이게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2심 재판하는 거고 지방법원은 1심 하는 건데 그걸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영훈 대법원장의 대법원 계획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시도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 예. 그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영장 발부한다거나 재판하는데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법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사법 파동 비슷한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어서 굳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예. 양 변호사님. 예. 판사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양 판사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권위주의적으로 예. 비치셨을까요? 그럴 일 아니, 없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몇 있죠. 번 다루긴 했지만. 예. 근데 정말 지금 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법과대회 한 번 열린 게 지금까지 이제 형식적으로 3번 열렸어요. 2003년 한 번, 네. 2009년 한 번, 이번까지 했는데 진정으로 전체 이 법원을 대표하는 100명이 모인 건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 한 번 모이려면 1년, 2년씩 걸리는데. 판사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범생이 중에 범생이들이죠. 연수원 내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도 판사들 친구들 보고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폭이 좁은 게 아니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할 정도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움직인 것 자체로 사건이에요. 예. 오죽하면 움직였겠어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무체부 장관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 예. 상태에서. 그런 비슷한 게 만들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범법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의 컴퓨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조사했는데 뭘 조사를 또 하냐. 그러니까 예. 법원이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예. 것이지,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보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렇게 판사 사법부라고 하는 게 독립과 국회에 계시니까 국회와의 역할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원의 독립을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 사법 상설화로 될 수 있을까요? 법관 회의 상설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이 법원 내부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은 현행 헌법에 의해서 우리 헌법이 재헌 헌법하고 지금 헌법이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지금 헌법은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의 제청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네. 결국에는 동의를 얻게 돼 있지만은 그 제청하는 그 권한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고, 원래 재헌 헌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제왕적인 권한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됐으니까 사법부 권력이 독립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겉으로는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장 하나만 통제하면 돼요. 하나만 통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법관 제청할 때마다 청와대에다가 물어보고 제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한 그 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하고 칼라가 다른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은 예. 대법원장은 나몰라로 하면서 자기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기도 하겠지만은 예. 그런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이 모든 판사들이 또 진짜 이제 거기만 쳐다보고 있겠네요. 거기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느냐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별 하나 닿느냐 못하느냐는 필생에 한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처럼 돼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 근무했는데 다음에 수도권이나 서울로는 못 가나.
예. 이런 근무 이제 전보 발령 이 모든 권한을 그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다 쥐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요걸 가지고 뭘 하느냐 결국에는 재판의 내용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걸 수뇌부의 어떤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서울 예를 들면 지방법원의 수석 판사. 예. 라고 재판을 어느 재판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거 배당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겪지만 영장. 예, 영장 전담 발부 판사. 어느 판사가 걸리는 에 따라서 이게 발부되기도 하고 발부 안 되기도 예. 하는. 그러고는 이제 승진 직전에 원스타 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조요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승진하는 자리.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수뇌부가 원하는 것에 어긋나게 영장 발부를 하거나 발부를 안 해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 승진이 어려워질 거라는 딱 그런 지위에 놓인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장악하고 요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예. 법관 상실화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기본인데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한을 좀 쪼갤 필요가 있어요. 제청권 이번에 제가 개헌특위에 있는데 예. 개헌특위위원회 다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재청권을 예. 회수해서 국회 등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예. 아니면은 법관회의 같은 이런 데서도 이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예. 이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네.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16,000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하죠, 사실은. 모두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직원들 13,000명. 판사 3,000명. 3,000명. 그다음 무슨 선관위원도 이런 것도 다 재청권이 있더라고요. 헌법재판관 중에 3명. 3명. 예. 그러니까 3명이가 다 장관급 차관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 틀어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들도 보면은 헌법재판소장은 예.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대법관 위에 대법원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소장하고 다 차이점인데 예. 더 높게 설정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자. 그래서 여기서도 호선해가지고 대법원장. 맞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관 하다가 예. 2월에 그 임기를 다 마쳤고 그리고 9월인가에 대법원장으로 다시 임명이 됐거든요. 다시 임명됐죠. 2011년도에.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 예.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 그 어떤 뭐 눈맞춤, 예. 뭐 입맞춤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 아니 그 2월에 그만두고 2월 말인가에 그만두고 이제 그 후임으로 이상훈 대법관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만두고 로펌을 안 가고 저 해외 여행 가고 막 아무 일도 안 하더라고요. 가도록 예정돼 있었던 거고 예. 이 그 분이 그 대법관 되기 전에도 어떤 그 내부의 이런 문제 때 사법 파동 때문에 예. 잠시 한직으로 물러 있다가 바로 이제 대법관으로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몇 년 끝에 다시 대법관이 돼서 끝내 대법관이 되고 예. 마지막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1년에 이제 이런 사실 적폐입니다. 예. 정치 검찰 얘기할 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즉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검찰을 양성하는 토양 자체를 만들어놨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양심의 마지막 보루, 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은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거긴 독립수행 보장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나쁜 정권들이 예. 이 사법부를 갖다가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마지막 보루, 집권층의 마지막 보루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잘 요리해도 결국에 법원 가서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놓은 거죠. 예.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예. 그다음에 이 법관들 스스로도 사실 이거 소수의 권력지향적 법관회에서 이 일이 만들어졌지 다수의 판사들은 정말 힘든 일을 갖다 예. 마다 않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막 장문에 글을 써서 올리고 휴가 내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예. 지금 그러고 이제 법원 개혁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2012년 말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예. 그때 그걸 주도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그분 재판을 보면서 참 이상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즉 정치에 개입해서 위반이다.
그런데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선거에 개입한 거거든요. 근데 선거법은 또 무죄.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근데 2심에 가갖고 국정원법, 선거법 다 유죄. 근데 대법에 올라가갖고 이게 뭐 무죄라고 하는 건 아니고 증거가 좀 이상하니까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년, 근 3년이 됐는데 재판 안 하고 있어요. 열리잖아요. 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건이 잘 아시지만 수사할 때부터 예.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들 날렸잖아요. 그렇죠. 예, 날려가지고. 최동욱. 등 해가지고. 예, 윤석열. 예, 윤석열. 그때 다 날라간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너희들 멋대로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하면 안 되지. 해서 오다 기소. 오다 내린 거 항목대로 기소해서 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남아있잖아요. 예. 권력의 마지막 보루니까. 여기서 다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모든 재판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권의 명운이 달리거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다. 아니면 경제 권력, 재벌들 회사 이런 데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예. 1심, 2심 다 이겼어. 맞아요. 근데 대법원 올라가가지고 10년씩 가는 거야. 그러면 KTX 여승무원들. 10년씩 누가 기다려요? 중간에 다 이제, 아이고, 포기하고 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왕왕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KTX 여성분들 재판. 해고 부당하다 했다가 예. 법원 가고 해고 정당하다. 예. 쌍용차 직원들 해고. 예. 해고. 근데 그게 최종 판결까지 받는 데는 또 무수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고, 그거 하나 이기려고 대법관,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갑자기 이게 내세워가지고, 예. 그러면 서류 몇 번 내면 또 재판이 2, 3년 더 길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리는 와중에 뭐 한 30명 가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꿔야 되고, 저는 일단 우리 시대에 예. 특히 이제 새 정부도 들었었습니다만은 사법개혁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예. 이걸 합해서 범사법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법원 판결이라는 건 일종의 저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의의 여신 DK가 들고 있는 것도 저울이잖아요. 이게 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시장의 저울이 한 80%는 가짜더라. 예. 소고기 지금 95%쯤 가짜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 물건 사러 갈 의욕이 안 나잖아요. 우리 사법부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만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필리핀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여기서 재판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불신이 높아져서 멀쩡한 판사들의 판결까지도 불신받는. 공정하게 했는데도 불신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렇다 그럼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이 떨어지는. 품격 시대에 맞지 않는. 예.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저는 현 정부에서 급선무다. 예. 그래서 딱 이 사건은 현재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은 판사들의 문제로만 볼게 구경할 우리 게 아니라 생활의 문제네요.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예. 생활의 문제고 아니 소고기 한 그램이 500g, 600g이 600g이지 예. 그걸 뭐 200g만 주고 300g만 주면 못 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똑같은 사회를 거네요. 이제 벗어나야죠. 예. Put your feet down yourself and know that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는 좀 해주셔야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이른바 법관들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얼마 전에 불거졌죠. 왜냐하면 이제 성향 분류를 해가지고 그 법관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충돌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왜 이런 일들을 벌어지냐라고 알고 봤더니 그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분리하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이로 사실이라면 그걸 밝혀야 된다라고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일반 법원의 판사들 사이에서 높았었고, 예. 그래서 이제 배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상 규명위원회까지 꾸려서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증은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결론을 내렸고 또 정말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불려진 법원행정처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들어와서 봤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깡통 컴퓨터. 컴퓨터였다라. 그러니 전임 그 판사가 썼던 제대로 된 컴퓨터를 조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까지 있었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회의란 걸 개최를 했고 그렇죠. 그 판사회의를 개최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행정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인사권, 판사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해서 불이익도 주고 실제 중요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일부 이럴 거에는 그런 견제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들의 대표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밑에서도 어떤 사법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자라는 목소리 하나 그리고 자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규명된 게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재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서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접어두고 법관들의 상설회의 회의 자체는 상설화로 하자.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지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네. 불같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예. 저 법관회의, 그러니까 그 법원의 저런 분위기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6년 동안 차곡차곡 이렇게 격하게 쌓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쌓인 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예. 국민들은 이미 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OECD 회원 국가 중에 제일 높을 정도로 뭐 지금 커져 있고. 그렇죠. 이제는 법원 내에서조차도 예. 또 다소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양승태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이 목미까지 온 거죠. 예.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 정도로 이제 지금 법관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또 일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냥 그렇죠. 게시판에 그 글까지 올리고 익명 있는, 게시판에. 네네. 예.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는 듯하게 근데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반쪽 수용이라 그러고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예. 전면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거부? 예, 그 어허. 반이라고 할 때 수용한 게 반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법관회의를 상설로 하는 걸 수용했다 그러는데 예. 저분이 블랙리스트 사건 난 지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어허. 입을 열었거든요. 예. 남은 임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상설화 하더라도 그 상설화는 자신이 떠난 뒤에 가동될 법관회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받아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전면 거부다? 아. 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거부했는데 이거 뭐 가면 거부한 논리가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유라 예. 이병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못 믿어서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미 조사했지 않느냐. 예. 특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특검을 갖다 그나마 수용하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대법원장이거든요. 예.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다. 또 은폐하는데도 다 알고 가담했다라고들 많이들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핵심 당사자가 블랙리스트 조사는 이미 했다.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검찰이 다 조사했는데 웬 특검이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 안 하고 똑같다. 예. 왜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법원에? 사실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권력, 예. 그다음에 주로 인사권, 그다음에 전보권 예. 이런 걸 가지고 무기로다가 다스려 왔습니다. 뭘 다스렸느냐? 법관이라는 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법과 양심보다 윗사람 눈치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길들이는 거죠. 그긴 했지만 근데 정말 지금 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법관회의 한 번 열린 게 지금까지 이제 형식적으로 3번 열렸어요. 2003년 한 번, 2009년 한 번, 이번까지 했는데 진정으로 전체 이 법원을 대표하는 100명이 모인 건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 한 번 모이려면 1년, 2년씩 걸리는데. 판사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범생이 중에 범생이들이죠. 연수원 내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도 판사들 친구들 보고는 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너무 폭이 좁은 게 아니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할 정도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움직인 것 자체로 사건이에요. 예. 오죽하면 움직였겠어요.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무체부 장관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 예. 상태에서. 그런 비슷한 게 만들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범법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의 컴퓨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조사했는데 뭘 조사를 또 하냐. 그러니까 예. 법원이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예. 것이지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보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렇게
판사 사법부라고 하는 게 독립과 그 국회에 계시니까 국회와의 역할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원의 독립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 사법 그 상설화로 될 수 있을까요? 법관회의 상설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뭐 이 법원 내부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이죠. 인사권을 보고 재판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하면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윗사람 눈치도 보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판결은 무엇일까? 아하. 이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영향을 받아서 그게 순응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판결, 상식에 반하는 판결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근데 멀쩡한 판사가 왜 저는 판결 내리느냐? 사실 그 뒤에는 이 그걸 다스리는 족쇄가 블랙리스트인 거죠. 예. 원래 그 전에 이영훈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인사라면서 예측 가능한 보통 판사들은 네. 자리에 오게 되면 이게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2심 재판하는 거고 지방법원은 1심 하는 건데 그걸 승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영훈 대법원장의 대법원 계획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시도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 예. 그래서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영장 발부한다거나 재판하는데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법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사법파동 비슷한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어서 굳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예. 양 변호사님. 예. 판사 출신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양 판사라고 부르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권위주의적으로 예. 비치셨을까요? 그럴 일 아니, 없는데. 이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몇 있죠. 번 다루